네, 강프로입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이 4월 8일 날 장중에 조금 꽤 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고가를 찍고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하락폭을 키웠고 그 첫 번째 단계 오늘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약간 좀 특이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특이한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강세 구간이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뭐 종목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먼저 그쵸 주가가 움직이는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즉 올라가는 과정에서 호재가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23년 초에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면서 한미 반도체처럼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과 함께 23년 초부터 굉장히 큰 폭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후공정 업체인 점. 그렇죠. 뭐 증착 공정, 뭐 식각 공정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부각이 됐었던 부분은 그 내용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HBM. 그렇죠. TC 본딩 장비. 그렇죠. 후공정 업체들의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장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하이닉스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SK 하이닉스 청주에 M15X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 원래 이게 여기 내용 보시면 22년 9월 6일 날 발표된 내용인데 대략 한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거죠. 1년 반 이상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HBM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년도에 HBM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 뭐 다들 아시겠죠. 그 반도체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청주의 M15X 그쵸. 이 새롭게 짓는 반도체 공장을 HBM 공장으로 전환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내용이 되느냐? 본딩 장비, 그쵸. 후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앞에 좋을 부분이 발생하려면 앞단에 있는 기업들의 그쵸. 지속된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을까? 두 가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또는 대기업의 투자가 있어지는가 이 두 가지인데 정부 정책까지는 아직까지 뭐 AI에 대한 지원이나 투자가 있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반도체 공장을 계속해서 유치하려는 각 지역별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쵸 미국 본토에서 공장을 지으면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주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제 정부 정책의 방향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기업의 투자는 그냥 확정된 사안이고 그리고 후공정 쪽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장비 관련된 부분도 계속된 시세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하이닉스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고 보면 자 SK 하이닉스 내용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제 여기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겠죠. 자 제가 뭐 새로운 정보 뭐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게 시장에서 먹힐 리도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다. 주식시장은 실적에 반영해서 움직이지만 이걸 혼용해서 내가 잘 못 이해하고 그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지금 실적 대비해서 막 자꾸 막 싼 종목만 찾는단 말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아닌 겁니다. 주식은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 팔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려면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좋을 부분이 결과적으로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걸 뭐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쭉 보고 뭐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뭐 이번에 뭐 실적이 좋게 나오겠네 환율이 어떻고 뭐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싹 다 무시해도 되고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특정 시점 이후에는 그쵸 호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호재가 연결될 수 있는 호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 그게 신고가라는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보세요. SK 하이닉스 AI 훈풍에
깜짝 실적 1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 발표한 내용은 2조 8,860억이 나왔습니다. 비수기에도 역대급 실적. 비수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낸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수요인 D램에 대한 수요까지 즉 가격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삼성전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HBM 관련된 장비, 그쵸 후공정 장비로 인한 시세가 진행됐었다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좋아지는 기본 수요, 그렇죠. 기존의 수요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한미반도체 영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실제 시세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손절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과정 모두가 타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이고 타점은 그렇죠. 가격 기준, 즉 먼저 올라가는 가격을 기준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사업 전망이 이렇습니다. 뭐 산업군에 대한 전망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을 한다고 한들 맞을까요? 안 맞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일정 부분 틀리는 부분이 있었을 때 내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가격, 얼마에 사는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한미 반도체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엔비디아나 AI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때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쪽으로 투입을 하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가격이 비교적 싼 가격이면 좋겠죠. 근데 무조건 싼 가격이지만 올라가 있는 상반돼 있는 기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이 정확하게 주성 엔지니어링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매매 자체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싸게 사지 않고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한 결과 3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싸게 사지 않고 올라가는 구간에 매수해서 그쵸 내가 4일 동안 47%의 수익. 물론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금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싸게 사지 않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1박 2일 동안 15% 정도의 수익 그리고 그 뒤에 눌림목 구간에 다시 매수를 했지만 확인이 부족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매도를 했고 그 매도하는 구간은 12%의 손실. 즉 금양 기준에서 보면 뭐 크게 수익을 본 종목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구간에도 계속해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해야 되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자,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거 두 개 다 반도체입니다. 그쵸?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여기 4월 25일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 있다. DIT나 이런 종목들 그쵸? 자, 내용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 오늘도 7% 정도의 강세 하이닉스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쵸?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YC 자, 오늘 여기 시장가 매수 8시 49분에 진행된 내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시가 매수를 못 넣었어요. 여기 제가 그 소통방에다가만 공유를 해드리고 시가 주문을 못 넣었는데 이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인증을 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 장기인데 뭐 그런 부분이 안 된 점은 뭐 좀 아쉽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요. 자, 어쨌든 지금 매매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철저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내가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잘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해 가는지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해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충분히 빠졌고요. 빠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발생해야 될까요? 당연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없어져야겠죠. HBM 끝났다. 기존 수요도 끝났다. 반도체 사이클 이제 한 2년 3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기에는 실적이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을 빗대어서
하이닉스는 빠졌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랐다는, 그쵸? 오늘 고가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랐다는 점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되는 그럴 때가 왔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감안한다면 오늘 확인 이후에 추가적으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 즉 타점,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타점은 제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그리고 반도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기존의 수요가 돌아오기 때문이고 낸드 가격이나 뭐 기본적으로 D램 가격에 대한 부분 전환됐다는 점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그 원리, 시세 원리에 대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주성, 자 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용 정리를 하면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반등을 준 점,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었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된 호재가 나올 건데 그 호재는 공장을 확장한다든가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쵸?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앞세워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가격을 보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를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